2020 신중년 사회원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용 사전 직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원 활동은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영어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은 공동의 사회적 책임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의 책임. 자, 여기에는 어떤 나눔의 마음, 배려의 마음. 그리고 여기에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력이나 기술,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재능이라고 하는데 이 재능을 기부하는 이게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교재를 정리를 하면서 마음, 가장 중요하게 마음 심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나눔의 마음, 배려의 마음인데 가식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페이지 6. 자,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과서의 페이지를 나타내고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회 배경을 보면은, 자,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대, 60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5060 세대에 해당되는 이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종사를 한다든가 또는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에 해당합니다.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한 활력 있는 생활.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신중년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의 배경은 페이지 6에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 현재 출산율이 1이 안 됩니다. 2명이서 1명을 낳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 등으로 신중년 세대가 급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한국 전쟁 직후에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태어난 이 베이비 부모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제가 교육을 나가니 어느 곳에서 전라도 익산이죠. 익산인데 참여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형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어느 선생님이 3명이요. 어떤 선생님은 7명. 자, 더 많은 분 계십니까? 했더니 한 5 해가지고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죠. 자, 그래서 그 선생님께는 제가 가지고 간 홍삼 액기스를 드렸습니다. 부모님 덕에 우리 선생님이 홍삼 액기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셨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7년까지 지속 증가가 전망이 된다. 자, 신중년 세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22년까지 가장 큰 인구 집단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신중년 세대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이 대학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다. 퍼센트가 90% 이상이 됩니다. 자, 고도 성장의 주력으로 경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고생을 많이 한 세대죠.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제조업을 통해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렇게 수출하는 이런 주역으로서 경제 성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량 퇴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자부심도 높은 편으로 민간기업, 교육, 금융, 의료 등의 다양한 어떤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중년 세대는 기대 수명이 이렇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도 증가했다. 그래서 72세까지 계속 계속 일을 하면서 소득을 가져오려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뭐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 소득을 올려서 어떤 유익하게 이렇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신중년 자체가 근면 성실하죠. 집에 쉬고 있으면 병이 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생각하는 세대다. 그래서 일자리나 일거리를 희망하는 세대입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이런 신중년 세대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능력과 잠재성을 묻어두는 것은 퇴직자 개인으로 와서도 손실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로도 손실이고 대한민국으로서도 손실입니다. 자, 이런 귀중한 자원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자원을 다시 끌어안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현장에 시급한 서비스를 공익적 서비스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와 연결을 하겠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죠. 자, 신중년의 소득 창출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 그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중년 인구 비중 추이를 한번 보면요. 자, 1980년대에는 50세와 69세가 약 한 4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30에서 49세가 8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29세가 120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40년이 흐른 2020년에 이렇게 살펴보니 역전이 되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는 약 한 800만, 그리고 30세와 49세, 그리고 50세와 69세가 약 한 1,500만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렇게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는 50세와 69세가 더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중년 세대의 범위를 보면은 6.25 전쟁 1950년 전쟁 직후에서 1970년생까지를 신중년 세대라고 본다면 이 인구가 약 1456만 명, 총 인구의 2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중년 세대는 앞선 세대에서
70세 이상, 70세 이상.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23.6%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부분, 대학교 이상입니다. 14.8%를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우리 16년 세대는 고등학교가 43%, 대학교가 53%, 50.3%. 그래서 합쳐서 93.3%. 대단히 높죠. 그래서 고학력입니다. 그리고 이후 세대는 우리 자녀들 세대죠. 자, 여기에는 두 개 합쳐서 거의 뭐 97%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에 따른 그 근로 희망자 및 희망 연령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55세에서 59세에서 물었습니다. 장래 근로 희망 연령은 몇 세까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70세입니다. 70세까지 일하겠다. 자, 이 퍼센트가 약 38.8%가 됐습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4세에게 물었습니다. 몇 세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72세. 그리고 퍼센트가 28.9%였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69세에게 물었더니 근로 희망 연령이 75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는 16.3%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근로 희망 연령은 72세가 되고요. 그리고 희망자는 28%였습니다. 대단히 높죠. 72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신중년에게 사회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활용,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 서비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근로자를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신중년 세대들을 참여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자원봉사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으나 실제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성화할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페이지 8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죠. 우리 신중년 이 인구 집단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 생활만을 해온 이 신중년 세대들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을 하니 사회에 나와서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든가 또는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을 운영을 하는데 쉽지를 않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의 이런 이와 같은 신중년을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비영리 영역 등 민간에 직접 기여함으로써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자, 자원봉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계수단형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받습니다. 그런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돈을 받습니다. 1시간에 2,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한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뭐라고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계보다는 성취감입니다. 자, 1시간에 2,000원을 받는데 5시간이면 10,000원입니다. 생계 유지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생계보다는 성취감이요, 자기 만족감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어떤 자긍심, 보람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사업 운영 절차는요,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운영기관이 사업 공고를 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모집을 하고 언제부터 사업 시행을 하겠다, 이런 사업 공고를 하고요. 그러면 참여기관과 참여자가 신청을 하겠죠. 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운영기관이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을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리고 상호 간에 어떤 경력과 참여자의 경력을 필요로 하느냐, 운영기관이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시도합니다. 연계가 성사되면 참여기관은 사전 직무교육을 이렇게 필히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여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 과정 중에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자, 우리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은 서로 합의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 하겠다, 서로 합의해서 설정한 활동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참여 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참여기관이 요구하게 되면 참여 선생님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운영주체별 추진체계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 수행을 하는데, 자,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운영기관. 자, 운영기관은 참여자 선생님을 모집하겠다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은 참여자 선생님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운영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참여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경력을 살펴서 우리 참여자 선생님이 참여하는데 이상이 없는가, 그 결과를 참여자 선생님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또 참여기관이 참여자 선생님을 모셔와서 공익적 서비스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운영기관이 신청한 이 참여기관이 비영리 법인이요, 비영리 단체인가, 또는 사회적 기업인가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면 참여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참여자 선생님과 참여기관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연계가 되면 서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서로 협의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참여 선생님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2019년도에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8시간만 2020년에는 2019년에 8시간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2020년에는 4시간만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간은 4시간을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2020년에 처음 참여자 선생님으로서 참여하시는 선생님은 8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여 선생님이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참여 선생님이 영어 교사로서 은퇴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참여기관에서 영어 선생님을 원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참여 선생님이 교육을 받고 계속 대기 상태 또는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민원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활동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실습이 다 돼가시는 참여 선생님이 왜 나는 교육을 받았는데 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운영기관에서 연계를 안 시켜주냐. 자, 그래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아시고 가셔야 되는 거. 민원 발생되면 안 됩니다. 왜? 운영기관을 받아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참여 선생님과 참여기관을 위해서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서 받아온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받아온 예산을 다 소진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 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기관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또 모집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돼요. 이걸 흔히 우리는 무용처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사업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삭감이 됩니다. 그걸 운영기관이 당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기관이 참여기관 모집에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관에서 교육을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자, 운영 지체별 역할을 페이지 12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고용노동부는 신중현 사회공헌활동 운영 지침을 이렇게 제정하고 매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결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중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을 합니다. 어디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운영기관에 잘 운영을 하고 있느냐 관리, 감독 또는 집행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모델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개선사항이 있느냐 이걸 또 이제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총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기관은 참여자와 참여기관 발굴 및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참여기관을 연계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자, 참여자와 참여기관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참여 선생님과 참여기관 담당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우리 참여 선생님과 참여기관의 연계가 잘 되겠죠. 자, 그리고 고용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의 이력이나 통계 관리를 전산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선생님들이
활동 관리, 참여 수당이나 활동 실비 지급, 그리고 잘못 지급된 활동 실비나 수당의 반환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운영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선생님들이 잘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현장 점검도 하고요. 부정수급도 관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참여 선생님들이 혹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상해 보험도 가입을 해드리고 관리를 합니다. 그 사업 운영 현황 및 시행 결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고요. 참여 종료 후에, 자, 선생님들이 참여자로서 활동을 종료를 했을 경우에는 취업 희망자에 대해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 운영 및 자원봉사 정보, 활동 지원 정보 등을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 사항을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건활동 지원 사업의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그 참여기관은 참여자와 신중년 사회보건활동 사항을 협의를 하고요. 참여자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그리고 활동 시간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신청을 참여기관에서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운영기관에서 이제 선생님들 통장으로 지원금을 이렇게 입금을 해줍니다. 어디에서? 운영기관에서. 참여기관은 지원금 신청만 해드린다는 것. 그리고 교육기관은 참여자와 참여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